저는 결혼해서 단 한 번도 사람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. 결혼식 다음 날 시댁문을 들어선 순간부터 저를 기다린 건 가족이 아니라 감옥이었어요. 새벽 3시면 시아버지 약 다리고 4시면 밥하고 5시엔 시누이들 도시락까지 싸야 했습니다. 그리고 한 번이라도 늦으면 며느리 주제에 나태하다며 온 집안이 저를 몰아붙였죠. 남편은요? 네.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관자였습니다. 유흥에 빠져 새벽에 비틀거리며 들어오고 제가 시누이들한테 끌려다녀도 제가 울면서 도망가고 싶다고 말해도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. 참아. 여긴 원래 그런 집이야. 그렇게 30년 제가 감옥처럼 버텨낸 이 집에 그 남자가 은퇴하고 돌아왔습니다. 웃기지 않나요? 젊어서 나 하나도 못 지켜주던 남편이 이제는 하루 종일 제 옆에 붙어 운동 가자, 등산 가자, 밥 해달라. 마치 제가 평생 돌봐줄 보모라도 되는 것처럼 굴어요. 근데 더 웃긴 건 그런 남자를 아직도 제가 챙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저도 미쳤죠?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진 않더라고요.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인간과 제주도로 떠납니다. 내가 버린 세월을 되찾기 위한 여행인지 아니면 30년 원망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건지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? 일부 감옥 같은 집 그리고 그 남자. 제가 20살 후반이었던 그 시절 사람들은 말했습니다. 시댁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남편감으로는 좋은 사람이야. 결혼하면 다 반반이야. 서로 맞춰가면 돼. 그 말을, 그 얘기들을 저는 믿었습니다. 아니, 믿고 싶었습니다. 하지만 결혼식 다음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. 이 집은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로 데려온 거라는 걸. 첫날 시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. 우리 집은 아침 오시면 다 일어나. 며느리는 사시. 그 말, 저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. 아니었어요. 첫날, 저는 시아버지 약을 다리고 상 차리고 빨래 널고 반찬 준비하고 도시락 싸고 해가 뜰 때까지 서 있었죠. 그리고 잠깐 숨 돌리려고 밖에 나가려고 하니 시누이가 제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. 며느리는 사사로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.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. 아, 여기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구나. 그리고 그런 집에서 저를 보호해줄 사람이라고 믿었던 남편. 그 남자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. 제가 억울해 울면서 말해도 여긴 원래 이런 집이야. 그냥 참고 살아. 그 말만 반복했죠. 그 말, 지금도 제 귓가에 남아 있어요. 바늘처럼. 2부. 찢겨나간 젊은 날. 남편은 요령이 많았습니다. 책임은 피하고 유흥에는 빠지고 저는 시댁에서 서러움으로 밤을 새우는 동안 그 사람은 밖에서 술집을 전전하며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었죠. 한 번은 남편이 회사 돈을 잘못 건드려 집안까지 흔들릴 뻔한 일이 있었어요. 저요? 그때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. 시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했거든요. 내가 남편 똑바로 보필했으면 이런 일도 안 생기지. 말 같지도 않은 말.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또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. 새벽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. 이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걸까? 하지만 돌아오는 건 술 냄새, 무표정, 그리고 외면뿐이었죠. 3부. 시어버지 병간호, 그리고 완전히 부서진 나. 남편은 늙은 아버지를 챙길 마음도 능력도 없었습니다. 그 역할은 당연히 제가 맡게 되었죠. 그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. 치매로 흐릿해진 시아버지의 밤 야간 돌봄, 약 챙기기, 대소변 처리. 그 모든 걸 제가 했습니다. 그 와중에도 시누이들은 말했습니다. 부모 간병은 며느리 몫이잖아.
우린 결혼했으니까 각자 살기 바빠. 그 말, 아직도 제 심장에 박혀 있습니다. 그리고 남편은요? 그 사람은 여전히 무책임했습니다. 아버지 돌봐달라는 말은커녕 늘 피곤하다며 잠만 잤죠. 저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부서졌습니다. 하루는 거울을 봤는데 저는 더 이상 저가 아니었어요. 얼굴이 아니라 그림자 같았어요. 기계처럼 움직이는 존재. 그때 느꼈어요. 아, 사랑이라는 건 처음부터 없었던 거구나. 사부. 그런데 그 사람이 은퇴했다.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은퇴했습니다. 갑자기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자. 말없이 돌아다니고 제가 가는 곳마다 따라오고 밥 해달라, 같이 운동 가자, 등산하자.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이상했습니다. 왜냐면 30년 동안 제게 관심 한 번 없던 사람이었으니까요. 그런데 은퇴하자마자 저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. 처음엔 짜증이 났습니다. 내가 왜 이 인간을 또 챙겨야 해? 내 청춘은 그렇게 다 부서져 나갔는데.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을 챙기는 제 자신이 보였어요. 아침밥을 차려주고 운동 가자고 하면 따라 나서고 등산 갈 때 도시락도 준비하고. 제가 미친 걸까요? 아니면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이미 스스로를 포기해버린 걸까요? 오부. 제주도 여행 두 번째 신혼일까? 며칠 전 친구가 말했습니다. 제2의 신혼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제주도나 다녀와. 저는 정말 그 말이 너무 낯설었습니다. 신혼이라니? 사랑이라니? 저는 그 사람에게 평생 단 한 번도 신부였던 적이 없는데.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내가 이 사람 곁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뭘까? 정? 습관? 아니면 마지막으로라도 사랑받고 싶다는 바람? 저는 오늘 그 답을 찾기 위해 이 사람과 제주도로 떠납니다. 공항에 서 있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이 사람이 늙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하게 서늘하면서도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. 미움과 연민, 습관과 정, 억울함과 포기, 그리고 아주 작은 기대. 그 모든 게 뒤섞인 감정. 이 여행이 저의 두 번째 신혼여행이 될지 아니면 제 인생 마지막 원망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지 저도 아직 모릅니다.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부터 펼쳐질 이 여행이 제 인생의 남은 페이지를 어떤 색으로 채울지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. 엔딩 나레이션. 저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. 창밖엔 구름이 흘러가고 옆자리에는 평생 저를 울게 했던 그 남자가 앉아 있죠.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 합니다. 왜냐하면 오늘 저는 제 삶의 남은 절반을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해야 하니까요.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게 감옥인지 숙명인지 아니면 아주 늦은 사랑의 시작인지는 이 여행이 끝나면 알게 되겠죠. 그리고 제가 그 답을 알게 되는 날 여러분께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. 제가 정말로 원한 건 사랑이었을까요? 아니면 그냥 함께 있어줄 사람이었을까요?